운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죠.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타리오 정부가 제2차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자택 대기령을 발동시켰는데요. 각계각층에서 이 조치와 관련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택 대기령의 골자는 한마디로 불필요한 외출 삼가고 그냥 집콕해라, 집에 있어라 이런 얘기인데, 필수적 목적 외의 외출에 대한 분류, 어떤 것이 필수적 외출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느냐는 기준이 참 희미합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의 단속 기준도 불분명해서 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해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덕포드 주총리 사무실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일일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행동해 주길 바란다. 주민들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을 했는데 어느 개인 주민 A씨가 나는 이게 현명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방역수칙이라든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일 때 어떻게 규제할 겁니까? 좀 더 분명한 세부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총리실이 발표한 세부사항 들여다보면요. 자,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라는 게 뭐냐? 모든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수적인 이동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총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료품 사러 가는 것, 그리고 약 사러 가는 것, 의료 서비스, 병원 가거나 의사 찾아가는 것, 이런 일, 그리고 운동하기 위해서 산책한다거나 어떻든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이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만 외출하라는 겁니다. 이 경우를 빼놓고는 불필요한 외출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식료품 살 때, 약품 구입할 때, 의료 서비스 받으러 갈 때, 운동할 때, 산책을 포함해서 운동할 때, 그리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때, 이런 때가 필수적 외출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출 횟수나 시간에 제한은 있느냐? 제한은 없다 그럽니다. 제한은 없는데 비필수적 목적의 외출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집에 좀 있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택 대기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임 인원을 5명 이하로 제한한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이 독거 중인 일부 주민들과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임 인원을 5명까지로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기 위한 때라 하더라도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부칙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경우는 외출을 해도 된다고 허용을 했는데, 그러면 재택근무가 필요한 업종은 어떤 것이냐? 수백만 개에 달하는 직업군을 모두 재택근무 가능, 재택근무 불가 업종으로 분류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현장에 직접 나와야만 일이 진행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식품점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반드시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해줘야 뭔가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즉 현장에 내가 가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택근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내가 재택근무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온타리오주 노동부에서 중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길을 터놓고 있기는 합니다. 한 가지 무서운 게 비필수 외출,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을 했을 때 경찰의 단속을 받고 벌금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지역경찰, 그러니까 OPP겠죠. 온타리오주 경우에는 OPP하고 온타리오주 경찰 OPP하고 각 지역의 경찰들은 주민이 정부 긴급사태 명령을 위반했다고 하는 의심,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주민들에게 신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민들은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지금 내가 왜 밖에 나와 있는지 이동 목적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벌금 부과 문제는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경찰이 지나가다가 불러서라도 혹시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은 뭐 두려워하시거나 거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바깥에 나와 있다. 어지간한 선에서는 빨리 일 보시고 들어가시라 그러겠죠. 그런데 정부 방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 온주 정부가 내리는 방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한 방침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내려지는 방침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재택, 홈, 집에 있어라, 스테이 홈 조치, 이것도 가능하면 지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밖에 나가실 경우에는 마스크와 거리두기 꼭 지키셔야 하는 것은 불분과제 사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 조치가 이제 다시 또 연장이 됐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봉쇄 조치를 확실하게 풀어주지 못하는 이상 문 열어놓지만 월세 내기도 급급한 여러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임대 거주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을 시키는 그런 조치가 나왔다는 거죠. 온타리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로 종료가 됐던 상업용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가 4월 22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대상은 현재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연방긴급 월세보조금 CERS라는 게 있는데요. 이 CERS 승인을 받은 세입자들로서요, 건물주에게 정부 발행 승인 증명을 제공한 세입자는 승인일로부터 12주 동안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됩니다. 퇴거를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월세 보조 프로그램은 12주 간격으로 재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퇴거 보호 조치가 다시 12주간 연장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임시 퇴거 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세입자에 대해서 건물주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사무실 집기 등을 압류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주간 계속해서 연장 조치가 되고 있었는데 4월 22일까지 일단 연장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같아서야 한국에 어지간한 일로는 가실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가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 PCR 지참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한창 힘들어졌는데요. 지난 8일이었죠. 지난 8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 CPR 음성 확인서를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데요. 항만의 경우에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캐나다 정부도 빗장 바짝 걸어 잠궜습니다. 캐나다는 입국하는 5살 이상의 모든 항공기 탑승자는 출발 전 72시간 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현지에 제출해야 됩니다. 기존과 같이 Arrive Can Offer를 휴대전화에 설치해서 14일 자가격리 계획과 함께 연락처를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을 가든 캐나다를 오든 참 이 코로나 검사 받았다는 확인 증명서도 첨부를 해야 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얼굴 잠깐 밀어두시고요. 우선은 현지에서 자가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고국의 식구들, 가족, 친지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길이 뚫릴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그래서 집안들이 시끌시끌하다 그럽니다. 시끌시끌하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는 어찌 보면 가족들 간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색빛 사연들도 많이 전해지죠. 다시 말하면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갈등이 표출된다거나 부부 간의 가정폭력 같은 것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는 삼시세끼 밥 차리기가 귀찮아서 카레를 만들 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주일째 삼시세끼 카레만 먹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던데, 선배님, 제가 인도 사람도 아니고 맨날 카레만 먹어야 되는 이게 뭐예요? 소심해서 그렇지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오늘도 카레 밥 비벼 먹고 나왔어요.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후배가 연초부터 만나서 하는 하소연 내용이었습니다. 전 그랬습니다. 어떤 날은 후추도 좀 이렇게 뿌려서 먹어보고, 어떤 날은 김치에도 얹어서 좀 먹어보고, 고추장 좀 넣어서 먹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집에 열무김치 같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좀 얹어서 먹으면 그게 굳이 카레겠어. 카레 아닌 맛을 느낄 수도 있겠지
선배랍시고 해주는 조언이 이게 조언입니까? 제 자신도 좀 법적어서 조금 있다가 한 가지 생각해냈는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는 듯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친구야, 그래도 카레가 곰탕보다는 나는 곰탕을 한 달씩 먹어, 이 사람아. 웃자고 한 얘기지만 뒤끝은 서로 씁쓸했습니다. 자, 남성 위주의 역사 속에서 희생을 감당했던 또 감당하고 있는 아내들이 있기에 이런 불만은 오히려 애교 섞인 하소연으로 그리고 우스갯소리가 됐죠. 그것도 사치라면 남편들끼리 몰래 만나서 서로 나누는 그런 소심한 속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들 잘못이 워낙 크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사실. 밥장 차려주는 게 어디야? 차려줘도 난리야? 당신은 손이 없어? 그럼 당신이 차려 먹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의 반격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죠.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밥에 대한 남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고 남편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밥만큼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한 상담 전문가에 의하면 의외로 많은 남편이 밥에 목을 메고 삽니다. 그리고 밥 문제를 참 심각하게 고민하고 삽니다. 뭐 있어서는 안 될 얘기지만 가끔 투닥거리다가 이혼 얘기까지 갈 때도 이 얘기는 꼭 나온다 그럽니다. 당신이 결혼해서 나한테 아침밥 몇 번이나 차려줘 왔어? 이런 볼멘 소리가 남편들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나온 것을 보면 남편들에게 있어서 이 밥기니 해결이라는 것은 참 중차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저런 사연을 바탕으로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 끼 밥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 없는 밥. 그게 서럽고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하, 바로 그거구나. 저도 무릎을 쳤습니다. 밥에도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배달 음식 남는 게 두렵다. 그게 다음날 또 한 번 상에 올라올 테니까요. 아침으로 빵만 몇십 년 먹고 있다는 사람, 차라리 배달시켜 먹는 게 더 좋다는 사람, 저녁 안 먹고 퇴근하면 아내가 아주 짜증낸다는 사람, 아침밥 먹어보는 게 꿈이라는 사람도 있죠. 집밥은 락앤락이다. 락앤락 있죠? 요즘 그 반찬통 같은 거. 그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서 뚜껑만 열면 집밥이 된다는 그런 사람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버리려고 하는 딸에게 아내가 호통을 치더랍니다. 얘야, 그거 버리지 마. 조금 이따 아빠가 먹으면 돼. 또 이 뭐 배달 음식이 집밥이라는 분도 있죠. 즉석 냉동식품 데운 게 집밥이라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영혼 없는 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놈의 밥. 참 지겨운 얘기입니다. 밥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아이들 돌보는 것만도 그리고 장사 따라 나가서 장사하고 들어오는 것만도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밥 타령을 이렇게 하느냐? 표시도 안 나는 집안일하고 또 가게라도 할라 치면 남편 따라 나가서 하루 종일 가게 일도 해야 되고 그런 마누라에게 반찬 투정이라니 해도 넘은 거 하는 거 아니냐? 부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럼 당신이 집안일과 애 보는 걸 좀 더 나눠 사든가 열심히 해보던가 하라는 그런 불만들도 있습니다. 영혼 없는 밥 타령은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본전도 못 챙길 악수가 될 게 뻔합니다. 소심한 속풀이로 가슴속에만 맴돌 뿐이죠. 배고픔을 때우는 끼니로서의 밥이 아니라 온종일 가족을 위해 최전방에서 전쟁을 치른 노고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 담긴 밥 한 그릇이 먹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장사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장사하는 가정에서는 장사까지 따라 나가서 하고 들어와서 가족을 위해서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밥해야죠. 빨래해야죠. 하루 온종일 고군분투하는 아내에 대한 이해는 해봤는가. 그런 위로를 기대하는 아내들. 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나요? 이 전쟁의 장소를 바꿔보기 전에는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할 수 없다면 처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귀를 먼저 열어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좀 더 심해지고 심지어 가정폭력도 크게 늘고 있다는 이런 조사 보고서를 보면서 씁쓸함을 느껴서 한 말씀 올리게 되네요. 자, 이게 어느 가정 누구만의 일이 아니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만 지금보다 훨씬 크게 열어 젖혀볼 일입니다. 첫째, 하나는 가슴을 크게 열고 둘째, 귀를 좀 더 크게 여시면 됩니다. 가슴과 귀, 이 두 가지만 크게 열면 소처럼 넉넉하고 푸근한 가슴으로 따뜻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새해는 예년보다는 좀 더 아내의 입장을 위로하는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이 지키고자 하는
작은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랑스러운 아내로서 그렇게 함께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왜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불러봅니다. 젖은 손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타전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은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 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 같은 세월 가는 세월에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가는 세월에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은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뭐 이래봐야 부인들이 믿어나 주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2021년 소해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만복기 뜻이고요.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내들을 사랑해 주세요.